이건 그냥 어느 회사 성과급 이야기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거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5억 8천만 원. 자, 잠시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그런 돈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5억 8천만 원이 어떤 한 사람이 딱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성과급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이 논쟁은 삼성전자 노조의 정말 파격적인 요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거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말 만약에 노조의 요구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도체 사업부 직원은 한 사람당 평균 5억 8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막 입사한 신입사원조차 2억에서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성과급으로 손에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건 회사 담장을 순식간에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절대적 박탈감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격차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성과급 몇 년만 잘 모으면 서울의 핵심 지역, 소위 마용성에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중간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 그 1년치 성과급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려 17년 동안 진짜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돈입니다. 심지어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직장인들조차 이런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선택했길래 내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감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한국은행이 직접 대만 사례를 들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TSMC라는 엄청난 기업 하나가 대만 경제 전체를 이끌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다른 산업으로 전혀 퍼지지 못하고 결국 극심한 양극화만 낳았다는 거죠. 한국도 이 반도체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기업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보상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냐, 이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의 규모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조가 달라는 성과급 총액이 최소 40조 원. 근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을 위해서 쏟아붓는 1년치 연구개발비, 즉 R&D 투자비와 거의 똑같은 액수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죠. 40조 원이면요, 삼성의 역대 가장 큰 M&A였던 하만 인수를 4번이나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금의 성과급 잔치로 다 써버리자는 거냐? 이건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행위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논쟁의 판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한번 보세요.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는 파업이 어떻게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는 그냥 우리가 쓰는 제품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치명적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반도체 공장은요, 단 한 번이라도 멈추면 라인 위에 있던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그냥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장비를 다시 돌리는 데만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한 번 멈췄던 공장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노조는 바로 이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셈이죠.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파업 논의는 단순한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서 국가 경제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넓은 시각에서 이번 성과급 논란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는 먼저 노조의 요구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 즉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기업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미래 성장 동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명백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종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기업의 미래 투자가 줄고 경쟁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모두, 즉 국민과 정부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최종 진단입니다. 기업이 이뤄낸 이 놀라운 성장의 과실. 과연 그 열매는 지금 이 순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더 넓게 분배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